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설문의 결과로 설문 응답 시트에 문항이 열 방향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배치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항별 응답은 세로 방향으로 142개가 쌓여 있는 설문 응답 시트가 있습니다. 이 시트를 다음 통계 시트에 문항을 가로로 배치하고 각각의 선택지인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통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각각의 문항의 질문을 통계 시트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문항에 질문이 들어있는 B1셀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채로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모두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컨트롤 C를 해서 문항의 질문을 복사해 주시고요. 통계 시트로 와서 문항의 질문이 배치되게 될 B1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단추로 클릭을 해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붙여넣기 옵션의 맨 뒤에 있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항부터 제일 뒤에 20번 문항까지 값으로 붙여 넣은 게 아니라 설문 응답 시트의 B1셀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연결해서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설문 응답 시트의 값이 바뀌었을 때에도 통계는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방금과 같이 값으로 붙여넣지 않고 참조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설문의 질문을 붙여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각각의 선택지별 응답자 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1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인 것만 셀 거라서 세는 거니까 count if 함수를 쓰면 되겠고요. 조건이 매우 그렇다에 해당되는 것만 세면 되어서 조건이 하나입니다. 단순히 count if 함수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equal을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count if를 입력하시고 범위는 설문 응답 시트에 1번 문항에 설문 응답이 들어있는 B열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열 머리글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열의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입력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쉼표로 분리를 해 주시고요. 통계 시트 중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A2셀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수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B2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수식은 아래와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대 참조로 되어 있는 상태면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 갔을 때 A열이 따라서 B열, C열처럼 옮겨지게 되어서 제대로 수식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은 고정이 되고 행은 움직여질 수 있도록 F4를 3번 입력을 해서 열만 고정하는 혼합 참조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수식을 닫아 주시고요.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번 문항의 매우 그렇다가 78개라고 세워졌는데요. 자, 이 수식을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수식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수식이
B열에서 A3 그렇다를 세게 되고요. 자, 전혀 그렇지 않다를 보면 B열에서 A6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세게 됩니다. 수식이 제대로 복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선택지의 모든 합을 구하게 되면 1번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수를 구해야 될 텐데, 이것은 각각의 응답수를 더하면 되어서 sum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범위를 선택하시고 수식을 닫아주시면 142개의 응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1번 문항에 적용된 수식을 20번 문항까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2셀부터 B7셀까지 복사하시고요. 2번 문항에 매우 그렇다부터 20번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를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서 수식을 복사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D열에서 보통이다를 세는 수식이 되었습니다. D열은 3번 문항이어야 할 텐데요. 자, D열은 3번 문항이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계를 구하는 각각의 문항별 선택지에 따른 응답수를 구하는 통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각각의 문항이 세로로 쌓여 있지 않고 가로로 쌓여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항별 통계를 보여주게 될 발표용 시트에서 각각의 문항의 값을 통계에서 가지고 올 때 사용해야 될 함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각각의 문항별 차트에 이용할 데이터를 앞에 통계 시트에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문항 번호가 들어갈 C2셀에 1번 문항을 입력했을 때 B3셀부터 아래쪽으로 1번 문항에 대한 질문, 매우 그렇다의 응답수, 그렇다의 응답수가 순서대로 가지고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영역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VLOOKUP 함수 또는 HLOOKUP 함수인데요. 자,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데 데이터를 찾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별 성별과 티셔츠의 사이즈, 색상의 값을 정리한 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학생별로 세로로 데이터가 쌓여 있죠. 오른쪽에 있는 표는 학생의 값이 가로로 쌓여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세로로 쌓여 있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의 쓰임은 함수를 직접 입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칸이 작아서 수식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거라서 위에 있는 수식 표시줄에 수식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lookup value, 찾으려고 하는 값은 C8셀에 있는 학생 2예요. 자,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라서 C8셀은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학생들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학생 1 값이 시작되는 B2부터 학생 5의 값이 끝나는 6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F4로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학생을 찾았을 때 원하는 값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성별을 구할 거죠. 학생 2의 값 중에서 성별은 두 번째에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하시고, 맨 마지막 옵션은 찾으려고 하는 값이 학생 2인데 학생 2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false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학생 2는 성별이 남이에요. 자, 그러면 여학생을 한번 볼까요? 학생 3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학생이 되죠. 자, 그러면 성별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사이즈와 색상에도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을 구하는 수식이 입력된 C9셀을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사이즈와 색상 부분을 범위로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단추 수식을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사이즈는 아까 요 부분인데요. 사이즈는 2가 아니라 세 번째에 있죠. 세 번째라서 3으로 고쳐주시고, 색상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로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학생을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되면 각각의 값이 제대로 찾아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값이 세로로 누적되어 있으면 VLOOKUP 함수를 쓰게 되고요. 오른쪽 표처럼 학생의 값이 가로로 쌓여 있으면 HLOOKUP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수식의 입력 방식은 VLOOKUP하고 똑같아요.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학생명이 입력되어 있는 N8 셀을 선택하시고요.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학생 데이터가 쌓여 있는 M2부터 Q6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수식을 복사했을 때 바뀌지 않도록 F4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데이터를 찾았을 때, 지금 학생 2를 찾고 있는데 학생 2를 찾았을 때 아래로 몇 번째에 있는지를 구해주면 돼요. 지금 구하는 것은 성별이기 때문에 학생 2를 찾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죠. 순서 두 번째 값의 위치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일치 false를 입력하고 수식을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 사이즈와 색상 부분에도 수식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사이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네 번째로 바꿔주시게 되면 VLOOKUP과 HLOOKUP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범위에서 학생의 어떤 기준값에 따른 값을 가지고 올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값은 문항별로 가로로 쌓여 있죠. 그래서 발표 자료에 문항 번호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올 때 가로로 쌓여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통계표를 보시게 되면 기준값이 문항 번호가 돼야 되는데 문항 번호가 발표 시트로 값을 가지고 올 때 기준값이 될 수 있도록 문항 번호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을 해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 삽입을 눌러 주시고요. 위에 문항 번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입력을 하는데 모두 1번으로 입력이 되었죠. 여기에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 중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1번부터 20번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한 이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발표 자료로 값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가 열 기준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hlookup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찾으려고 하는 값은 C2셀에 들어있는 문항 번호예요. 얘는 다른 곳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변하지 않도록 F4를 한번 눌러서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값을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통계 시트에 있죠. 통계 시트에 문항 번호부터 맨 끝에 있는 20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U7셀이죠. 거기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범위도 변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F4를 한번 눌러서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텍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죠. 질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문항을 찾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죠. 두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입력해 주면 1번 문항에 질문이 들어오고요. 얘를 2로 바꾸게 되면 2번 문항에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수식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범위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단추로 수식을 붙여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그렇다는 문항 번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바꿔주시면 매우 그렇다 값이 들어오고요. 그렇다는 네 번째, 보통이다는 다섯 번째, 그렇지 않다는 여섯 번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일곱 번째 값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을 각각의 문항 응답자 수의 비율을 구하는 것은 응답자 수를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누면 되죠. 응답자 수를 나누기 전체 응답자 수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sum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범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범위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했을 때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F4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수식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 수식을 컨트롤 C로 해주시고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수식만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비율이라서 퍼센트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소수로 표시가 되었죠. 그래서 비율 부분을 블록으로 선택해 주시고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 중에서 지금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쪽에 있는 백분율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54%, 38%처럼 비율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용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문항별 차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값으로 이용될 부분을 블록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삽입 탭 중에서 가운데 차트 그룹 중에서 3차원 원형 차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가 삽입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트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차트를 옮겨서 두 번째 쪽에 크기를 맞춰서 조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기본 보기로 바꿔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응답자 수에 따른 차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먼저 차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응답자 수가 입력되어 있는 곳에 문항에 질문이 들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 수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라서 여기에 텍스트가 직접 입력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ESC를 한번 클릭을 해서 현재 차트의 제목이 전체가 선택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수식 표시줄에 는을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에 입력하려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B3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항의 질문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차트 부분에서 각각의 차트 부분이 어떤 값을 표시하는지 차트 레이블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탭 중에서 차트 디자인 탭을 선택하시고요. 맨 왼쪽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나오는 데이터 레이블 중에서 데이터 설명선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이블이 입력이 되었는데 값이 작은 부분엔 겹쳐졌어요. 이 레이블을 하나만 선택을 해서 겹쳐지지 않도록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입력을 했는데 레이블이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러면 다시 한번 레이블을 선택을 전체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홈 탭을 클릭하시고 글꼴 부분에서 글자 크기를 11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범례가 들어있어요. 파란색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주황색인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범례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글자는 14 정도로 크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번호를 바꾸어서 차트가 문항 번호에 따라서 제대로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 54, 38 제대로 바뀌죠. 그러면 5번 문항 46, 42, 8%와 같이 값이 바뀌어지는 문항에 따라서 차트도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항 번호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핀 단추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문항 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핀 단추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 탭이 보여야 합니다. 자, 위에 쪽에 있는 리본 메뉴 중에서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개발자 도구가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뒤에 쪽에 보이지 않던 개발자 도구 탭이 나타났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그룹 중에서 삽입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맨 위에 쪽에 네 번째에 있는 스핀 단추를 선택하시고 D2 셀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채워 넣습니다. 자, 스핀 단추가 들어갔는데요. 클릭했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앞에 있는 C2의 값이 숫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단추로 방금 입력한 스핀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맨 뒤에 있는 컨트롤 탭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값은 1, 최소 값도 1이에요. 문항 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이기 때문에 1번부터 최소 값은 1, 최대 값은 2로 합니다. 그리고 증분 변경은 값이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될 때 얼마씩 증감되느냐. 그래서 1씩 증감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어디에 반영될 거냐? 셀 연결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면 되냐 하면 C2 셀이에요. C2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 이제부터 스핀 단추를 클릭하면 값이 하나씩 늘어나고요.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하나씩 줄어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설문 응답으로 모아진 응답을 통계를 문항별로 산출을 해 보았고요. 이 산출된 통계를 문항별 발표 자료로 차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만드신 이 양식을 다음에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문 응답이라고 하는 시트에 들어있죠. 자, 새롭게 설문을 해서 값을 받아왔는데 그 값이 맨 끝에 있는 2020 응답이라고 하는 값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자, 통계 부분에서 각각의 항목의 통계가 설문 응답 시트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홈 탭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찾기 및 선택 아이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컨트롤 H를 이용하셔도 똑같은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옵니다. 이때 구했던 시트 이름을 설문 문 응답이 아니라 새롭게 값을 가지고 온 2020 응답으로 모두 바꾸기로 해서 수식의 시트 이름을 모두 2020 응답으로 바꾸어 주게 되면 2020 응답에 입력되어 있는 값으로 통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2020 응답의 개수가 227개죠. 자, 통계를 보시면 227개로 제대로 통계가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발표 자료에도 제대로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계가 1번 문항은 학교 자율 운영 체계로 시작하죠. 1번 문항이 학교 자율 운영 체계와 같이 시트 이름만 통계 부분에서 바꾸어 주게 되면 통계와 발표 자료도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년 말에 교육 통계를 산출하시고 다음 학년도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